안녕하세요.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강좌를 진행하는 이병훈입니다. 오늘은 아두이노가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며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는지, 또한 일반인들이 더 나아가 과연 학생들도 아두이노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아두이노가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및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두이노로 IoT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입출력 장치 및 통신 장치가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두이노 소개 부분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도대체 아두이노가 무슨 상관인지, 왜 많은 사람이 아두이노를 얘기하는지, 그러한 측면에서 아두이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공자나 일반인들에게 아두이노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또한 아두이노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두이노의 이러한 기능을 갖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아두이노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4차 산업의 핵심은 융합과 연결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그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이러한 신기술들은 전 산업에 걸쳐서 융합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의료와 IT 융합은 간단하게 맥박수, 혈압, 당뇨 등의 의료 데이터 등을 원격으로 전송해서 건강 상태를 의료진이 판단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서는 IT와 융합을 해서 레고나 과학상자, 3D 프린터와 다양한 장치를 활용해서 IoT 기반의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고,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융합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문화예술이 제작되고 컴퓨터가 알아서 작품을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예로 네덜란드의 ING,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가지고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프로젝트에서는 렘브란트 작품 346점을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킴으로써 이미의 이미지를 렘브란트 화풍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단히 놀랍죠. 또한 금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는 것은 이제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도 IT와 융합해서 3D 프린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맞춤형 생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와 IT 융합, 금융과 IT 융합, 제조와 IT 융합, 교육과 IT 융합을 하려면 IT 인력이 해당 분야의 일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기에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차라리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IT 기술을 익혀가지고 융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실제로 그러한 추세의 기술 습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IT 기술이 모든 산업과의 융합이 전폭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IT 활용 능력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아주 커다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아주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IT 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IT 기술과 문화산업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계열 및 일반인들이 이러한 문화산업과의 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일반인들의 IT 응용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다른 산업에서도 각 분야의 비전공자들이 이러한 4차 산업의 결과물을 활용해야 하지만 비로소 온전한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일반인들, 비전공자들이 과연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그런 기술도 이미 알고리즘이 모듈화되어 있고 라이브러리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모듈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의 기초 알고리즘까지는 알지 못해도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데이터도 점점 정부에서 오픈 데이터 및 오픈 API를 통해서 많은 공공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같으면은 이러한 공공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활용을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부에서 나서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 구축을 점차 확대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oT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기술 구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아두이노가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oT의 다양한 제품들로 현실화되는데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그러한 기술들이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두이노는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들이 구현할 기술이 없어서 대부분이 사장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저거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건데, 그죠?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아이디어가 떠오를 테고, 때로는 진짜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작하려면 기술적인 문제, 제작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전공자 또는 일반인들도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두이노는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2005년 이탈리아의 IDII라는 학교에서 하드웨어에 익숙치 않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디자인 작품을 쉽게 제어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죠. 당시 학교의 목표는 예술을 전공한 공학 문외한에게 이러한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성과 IT 기술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교육의 목표였죠. 실제로 그래서 2005년에 첫 번째로 이러한 사진에서 보이는 투박한 아두이노 보드가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아두이노만 있다고 해서 어떤 작품, 예술 작품이건 어떤 다른 융합 작품이 뚝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열정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이탈리아의 IDII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러한 열정이 아무래도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열정이 있다면은 IT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좀 많겠죠. 적어도 어떻게 만들지 않은 기술적 두려움이라든지 장벽으로 시도조차 못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은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고 센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블루투스나 무선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아무리 많은 기회가 있어도 극소수만 이를 개선하려고 행동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저는 그 실행과 창의성을 응원하기 위해 아두이노를 개발했습니다. 대단한 것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누구길래 이런 멋진 말을 했을까요? 예상했듯이 바로 아두이노 공동 창업자 마시모 반지입니다. 이 마시모 반지라는 사람의 기본 철학은 제품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기술을 이용해서 메이커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아두이노가 왜 필요한지 좀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초등학생이 이 아두이노를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디어만 따지자면은 초등학생의 아이디어는 일반인보다 더 기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숙련된 기술이 없어서 그것을 구현하기가 힘들 뿐인 것이죠. 만약에 숙련된 기술이 없이도 기본 아이디어만 갖고 있고 그것을 구현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것이 아이디어를 구현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바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나아서 중고등 학생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현에 아두이노가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D 프린터에서도 아두이노 보드가 활용이 되고요. 드론을 조종하고 드론을 구동시키는데도 아두이노가 활용이 됩니다. 요즘에 코딩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기자재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딩 교육도 하나의 큰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oT에서도 그런 다양한 센서 데이터와 아두이노하고 연동해가지고 IoT를 구축하는데 IoT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oT를 구축하는데 왜 아두이노일까요? 물론 아두이노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다유가 있겠죠. 아두이노는 공학도도 접근이 쉽지 않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3개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아주 고마운 전자장치입니다. 왜냐하면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된 친숙한 개발 도구가 있고요. 그리고 공개된 회로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오픈소스 형태로 아주 중요한 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생겨난 많은 하드웨어 플랫폼도 대부분 아두이노와 호환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아두이노에 의해 만들어진 IoT 생태계를 세상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두이노는 센서 데이터 및 구동장치 제어를 쉽게 수행해주는 보드입니다. 아두이노 이전에는 전공자 또는 관련 전문가만이 센서 데이터 수신이라든지 모터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두이노가 나타남으로써 아두이노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최소한의 학습을 통해서 센서나 모터 제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두이노 보드가 사용에 편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를 스스로 만드는 메이커, 학생, 예술가들 그러한 비전공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아졌죠. 이렇듯 인기가 많아지니까 다른 상업적으로도 다양한 제조사에서 아두이노 보드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다수의 센서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두이노 호환 실드 보드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더 많은 업체들이 더 쉽게 사용하고 더 많은 센서들을 붙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미 이러한 센서 키트들이 이제 아주 저가에 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인 것입니다. 아두이노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쉽게 제작한 오픈소스 기반의 보드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드웨어는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즉 하드웨어도 다 공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아트메가의 마이크로 컨트롤을 이용했고요. 소프트웨어도 이미 개발 환경과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정책에 따라서 아두이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하드웨어가 공개됐다라는 의미는 오픈소스라는 얘기는 모든 회로 설계 파일과 구조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로도가 공개됨으로써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아두이노를 개조하거나 아두이노 플랫폼의 기존 제품을 통합해서 제작할 수 있고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아두이노를 사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내가 원하면 내 입맛에 맞게끔 수정이 가능하고 다른 보드와 통합도 쉽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오픈소스인 아두이노의 강점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강력한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는 오랜 기간 수많은 프로젝트에 활용되다 보니까 간단한 일상의 응용부터 복잡한 과학기기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메이커 커뮤니티에 의해서 오픈소스 플랫폼이 수집됨으로써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자적인 지식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빠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위한 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오픈소스를 활용함으로써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구현하는 기술들은 물론 독창적인 요소도 있지만 기존의 상당 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공개된 기술을 갖다가 그 위에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만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두이노가 이제 왜 필요한지, 왜 우리는 아두이노를 사용해야 되는지 점점 이유가 명확해지고 있죠. 계속 강조하지만 일반 초보자들도 아두이노를 이용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제공해주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기본이 되는 거죠. 또한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동작 절차를 간소화해서 활용이 매우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아주 기능도 많고 사용하기도 쉽고 소스도 많다면 가격이 비쌀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들죠. 하지만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이미 하드웨어 회로도도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많은 기업들에서 호환 보드들이 매우 저렴하게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품의 경우에는 50불 미만의 가격이지만은 실제로 비슷한 거의 유사한 기능들이 거의 동일한 기능에 가깝죠. 그러한 호환품들은 중국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10달러 미만, 저렴한 거는 한 3, 4달러에도 저렴한 아두이노 보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또한 크레스 플랫폼을 지원해가지고 아두이노 개발 환경인 아두이노 IDE는 윈도우즈 뿐만 아니라 매cin토시, 리눅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 환경을 해주고 있고 많은 라이브러리라든지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환경이 아주 편리합니다. 또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확장성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오픈소스 툴로서 기능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도 매우 확장성이 있습니다. 회로 설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관심만 있다면 자신만의 하드웨어 모듈을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기능들을 갖고 있죠. 아두이노는 아트메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탑재한 하드웨어로서 그러한 아트메가 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메모리와 이출력 모드를 하나의 칩으로 제작한 아주 효율적인 하나의 칩입니다. 아트메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아트메가 그 프로세서와 램하고 디지털 이출력, 아날로그 이출력들이 하나의 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에 장착된 그 아트메가 컴파일된 코드를 업로드하고 코드를 실행하면 보드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어떤 그 칩에다 보드에다가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것이 좀 매우 불편했는데요. 아두이노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업로드도 USB를 이용해서 매우 간편하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USB와 시리얼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컨버팅 기능을 해주는 칩을 보드에다 같이 장착함으로써 일반 개발 PC에서 보드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두이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아두이노를 지원하는 다양한 센서가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구동 장치들이 아두이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습도 측정이라든지 초음파 거리 측정, 토양 수분 측정이라든지 미세먼지 측정, 인체 감지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터 제어, 드론 제어, RC카 제어, 로봇 파일 제어 등 다양한 구동 장치에 대해서도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측정한 데이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서버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기술, 블루투스, 적외선 다양한 통신 기술을 제공해주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요 얼마든지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로 IoT의 기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센서 모듈을 통해서 LCD라든지 이런 화면을 통해서 구축한 하나의 아두이노 응용 보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RC카를 구축한 아두이노 보드로 구축한 하나의 또 응용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드론을 날리는 모터 제어도 아두이노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그 제어 장치, 원격 조정 장치도 아두이노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팔을 모터를 여러 개 장착을 해가지고 로봇 팔을 구현을 했고요. 이러한 로봇 팔 제어를 아두이노로도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온스포 센서를 아두이노로 이제 구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두이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공개된 오픈 플랫폼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픈 소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두이노는 하드웨어까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드라든지 그 칩으로서 응용해서 일반 사람들도 확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픈 플랫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계된
아두이노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아두이노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아주 많은 센서와 다양한 구동 장치, 다양한 통신 방법들을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아두이노를 통해서 4차 산업시대 융합 기능 구현을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나아가서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아두이노 장치를 선택함으로써 얼마든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의 입출력 장치들이 아두이노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제작하고 싶은 IoT 융합 장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보드로 아두이노는 바로 최적의 장비인 것입니다.